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세법의 김동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양도소득세 제2강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먼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과세 대상은 어느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즉, 무엇을 팔아야 양도소득세를 낼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토지, 그리고 건물, 토지라든가 건물,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일반적으로 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상권도 되겠습니다. 지상권. 여러분, 지상권이라는 것은 타인의 토지 위에 지상 정착물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가 지상권이 되겠죠. 그리고 전세권입니다.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전세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차권인데요. 이것은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입니다.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이런 것들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되겠습니다. 또 이거 말고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들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고요. 그리고 또 그 주권 상장 주식 중 말이죠. 주권 상장 주식은 증권거래소에 등록된 그 법인들의 주식이죠. 이러한 주권 상장 주식은요,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했을 때 과세합니다. 예. 주권 상장 주식은요, 소액주주들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대주주들만 과세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비상장 주식입니다. 이 비상장 주식은요, 증권거래소에 등록이 안 된 주식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비상장 주식은 대주주뿐만 아니라 소액주주도 모두 과세가 됩니다. 다시요. 이 주권상장 주식은요, 대주주만 과세하고요. 일반적인 비상장 주식은 대주주는 물론 소액주주들도 팔면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자산이 있습니다. 기타 자산에는 4가지가 있어요.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기타 자산. 지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크게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리고 주권상장 주식 중에서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그리고 비상장 주식, 그리고 기타 자산. 그럼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3, 4, 5, 6가지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는데요. 이 기타 자산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뭐 시험에 자주 나왔는데요. 지금은 그냥 기본적으로만 아시면 되겠고요. 양도소득세에서 6문제에서 7문이 출제되기 때문에 출제되는 것은 거의 확정적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건 잘 안 나오고요. 여러분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출제 의도 나왔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토지 해설 보세요. 여러분 텍스트에 나와 있습니다. 유튜브 제 강의 밑에 텍스트에 나와 있으니까 텍스트를 보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토지, 건물,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권상장 법인의 주식 중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했다. 그리고 비상장 주식, 그리고 기타 자산인데요. 이 기타 자산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는 뭐가 있느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네.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거기 나왔죠?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자, 해설 보세요. 아파트 당첨권입니다. 아파트 당첨권.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입주권. 여러분 재개발과 재건축 아시죠?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은 달동네를 개발하는 게 재개발이고요. 재건축은 오래된 아파트를 헐고 다시 짓는 것이 재건축이 되겠는데 이러한 재개발, 재건축의 아파트 입주권이 되겠고요. 그리고 토지로 상환할 수 있는 채권입니다. 토지 상환 채권, 그리고 주택 상환 채권, 그리고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양도하는 권리, 이런 것들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되겠습니다. 다시 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아파트 당첨권,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입주권, 토지 상환 채권, 주택 상환 채권,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양도하는 권리, 이런 것들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중에서 기타 자산에는 4가지가 있는데 기타 자산에는 어느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중 기타 자산에는 어느 것들이 있는가? 여기에는 4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특정 영업권입니다. 여러분 영업권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냥 이해하세요. 영업권은 여러분 영업상의 우월권을 말합니다. 영업상의 우월권으로서 일반적으로 권리금이라고 합니다. 권리금. 여러분 조그마한 점포를 하나 얻더라도 시설권리금, 점포권리금 지급한다고 하잖아요. 영업권. 영어로 얘기하면 굿윌이라고 하죠. 영업권, 굿윌. 굿윌인데 여기서 말하는 영업권은 권리금인데 앞에 있는 특정 영업권이라는 건 뭐냐? 이거는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입니다.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을 특정 영업권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냥 이해하세요, 여러분. 이런 사거리에 여기에 A라는 제과점이 하나 있고요. 여기 B 제과점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C 제과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느 제과점이 가장 입지가 좋을까요? A 제과점이 가장 입지가 좋겠죠. 왜? 이런 사거리 있으니까 아무래도 입지가 좋은 것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A, B, C라는 제과점에서 같은 제과점에서 영업을 한다 하더라도 가장 입지가 좋은 건 A 제과점입니다. 아마 여기서 매출이 제일로 많을 겁니다. 유동성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유동성 인구가 가장 많기 때문에 이게 가장 이익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 달에 이익이 1000만 원이고요. 여기는 한 달에 이익이 200만 원이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100만 원 적자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게 바로 영업상의 우월권인데요. 이때 이 건물의 가격은 10억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A 가게에서 건물을 사가지고 만약에 제과점을 운영한다고 한다면 이 건물 주인이 팔겠습니까? 그러면 제과점을 하고 싶은 사람은 이 건물을 비싸게 주고 사들 것입니다. 만약에 건물 가격은 10억인데 여기에다가 5억을 더 줘가지고 15억에 샀습니다. 바로 5억을 더 주고 산 거 아니겠습니까? 즉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토지와 건물과 함께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영업권입니다. 그러니까 이 A 제과점을 파는 사람은 건물은 10억 원인데 점포 영업권입니다. 입지가 좋으니까 5억을 더 붙여서 팔았어요. 15억에 팔았습니다. 바로 5억을 더 받았지요? 이게 바로 특정 영업권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타 자산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특정 시설물 이용권입니다. 특정 시설물 이용권. 특정 시설물 이용권. 예를 들면 어떤 거냐? 뭐 골프 회원권이라든가 특정 시설물 이용권, 뭐 골프 회원권,
또 콘도미니엄 회원권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주주 회원권 포함입니다. 주주 회원권 포함. 여러분, 특정 시설물 이용권은 각종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일반인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골프 회원권이라든가 콘도미니엄 회원권이라든가 종합체육시설 이용권. 여러분, 골프 회원권 팔아도 양도소득세 냅니다. 특정 시설물 이용권으로서 기타 자산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특정 법인의 주식입니다. 세 번째, 특정 법인의 주식. 자, 여러분, 여기서 특정 법인의 주식은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특정 법인의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법인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부동산 보유 비율이 50% 이상 소유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법인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법인이 전체 자산 총액 중에서 부동산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을 소유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법인의 주식을 주식 소유 비율도 50% 이상을 소유해야 됩니다. 주식 소유 비율도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주식을 처분해야 되겠죠. 주식 양도 비율도 50%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해야만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데 이 50% 이상을 한꺼번에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3년 이내입니다. 3년 이내. 3년 이내에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건데요. 다시요. 특정 법인의 주식은 세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느 법인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법인의 주식을 50% 이상 소유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법인은 전체 자산 총액 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이 되어야 된다. 또 여러분들이 그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데 주식을 3년 이내에 50% 이상을 양도해야만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것이냐?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의 주식입니다.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의 주식.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의 주식은 여러분이 어느 법인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법인이 부동산을 과다하게 있습니다. 과다 보유하고 있어요. 이때 부동산 과다 보유는 80%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전체 자산 총액 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 소유하는 법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인의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한 주만 팔아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특수업종을 영위하는, 여기 앞에는 특수업종이 붙습니다. 특수업종을 영위하는, 특수업종을 영위하는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의 주식인데요. 이 특수업종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골프장이라든가 스키장이라든가 휴양 콘도미니엄을 하는 법인입니다. 여러분, 골프장을 하고 스키장을 하고 휴양 콘도미니엄을 운영하는 법인들은 거의 그 법인들의 자산 총액 중에서 거의 부동산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골프장을 하고 스키장을 하는 법인들이 전체 자산 총액 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여러분들이 한 주를 가지고 있다가 한 주를 팔아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인데요. 자, 여러분, 이 기타 자산은 특자 들어가는 겁니다. 특정 영업권, 특정 시설물 이용권, 특정 법인의 주식, 특수업종을 영위하는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의 주식. 여기서 특수업종은 골프장, 스키장, 휴양 콘도미니엄을 영위하는 법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세요.
기타 자산에는 어느 것들이 있는가? 거기 나왔죠? 특정 영업권, 특정 시설물 이용권, 특정 법인의 주식, 특수업종을 영위하는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의 주식이다. 여러분 그냥 기타 자산은 특자 들어가는 것이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암기하지 마시고 특자 들어가는 것이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고 이러한 기타 자산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이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출제우입니다. 상장 주식 중에서요.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했다고 그러잖아요. 상장 주식 중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 요건이 해당할 때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상장법인의 주식은요. 양도일 현재,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상장법인의 주식은 100분의 1 이상 소유입니다. 상장 주식은 그 법인의 발행 총 주식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다. 상장 주식은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100분의 2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100분의 2, 100분의 2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가 대주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넥스 시장입니다. 코넥스 시장은 100분의 4가 되겠습니다. 상장 주식은 100분의 1, 코스피죠. 코스피는 100분의 1, 코스닥은 100분의 2, 코넥스는 100분의 4의 이상 소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1년 4월 기준입니다. 2021년 4월 이후입니다. 4월 이후에 주식 등을 3억 이상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네. 2021년 4월 이후에는 주식 등을 3억 원 이상 양도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그리고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0일까지입니다.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0일까지는 10억 원 이상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네. 다시요. 2020년 4월 1일부터 작년까지죠. 3월 31일까지는 10억 원 이상 주식을 양도하는 사람은 대주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고요. 그러나 작년 4월 1일 이후부터는 3억 원 이상 주식을 양도하는 사람은 대주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상장 주식입니다. 증권회사를 통해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현재는 3억 원 이상 주식을 양도하게 되면 대주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3억 원 미만이면 소액주주로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렸는데요. 기타 자산 중에서 특정 법인의 주식입니다. 특정 법인의 주식 중 과점주주가 소유한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의 주식의 요건은 어떻게 되느냐?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그 법인의 부동산 소유 비율이 50% 이상일 것, 그리고 주식 소유 비율도 50% 이상일 것, 그리고 그 주주가 3년 이내에 주식을 50% 이상을 양도하게 되면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데, 이때 정답 모든 업종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특수업종은 골프장, 스키장, 휴양 콘도미니엄이었죠. 이러한 것들은 법인의 그 부동산 소유 비율이 80% 이상이 되는데, 이런 특수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은 부동산 소유 비율이 50%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법인의 주식은 과점주주가 소유한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의 주식은 세 가지입니다. 부동산 소유 비율 50%, 주식 소유 비율 50%, 3년 이내 주식 양도 비율도 50%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입니다. 납세 의무자는
거주자가 있고 비거주자가 있죠.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입니다. 납세의무자는 거주자가 있고요. 비거주자가 있습니다. 거주자라고 하는 것은 무제한 납세의무자라고 하죠. 거주자로서 무제한 납세의무자인데요. 이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가 되어 있고, 그리고 1년 동안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입니다.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하고요.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죠. 바로 제한납세의무자입니다. 비거주자는 국내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비거주자는 제한납세의무자로서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주자라고 하는 것은 국내 주소를 두고 있고 183일 이상을 거주한 자를 말하고요. 비거주자는 제한납세의무자로서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국외자산에 해외자산을 팔았을 때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몇 년이냐? 국내에서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합니다. 이것도 시험 여러 번 나왔죠. 해외에 있는 겁니다. 국외자산을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국내에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세대 1주택 부속토지입니다. 자, 이거 개정됐죠. 1세대 1주택 부속토지의 범위입니다. 개정됐는데요. 자,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에서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있고 또 녹지지역 있잖아요. 그런데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서 도시지역의 주거지역과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서는 몇 배냐? 3배입니다.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3배가 되겠고요. 녹지지역은 5배입니다. 녹지지역은 5배. 그리고 수도권 밖의 지역입니다. 수도권 밖의 지역도 5배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 외의 지역입니다. 그 외의 지역은 10배가 되겠습니다. 다시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수도권 지역의 도시지역의 주거지역과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3배가 되겠고 녹지지역은 5배. 그리고 수도권 밖의 지역도 5배가 되겠고요. 수도권이 아닌 그 이외의 지역입니다. 그 이외의 지역은 10배가 되겠습니다. 그 밖의 토지가 되겠어요. 그 밖의 토지. 여러분, 그 밖의 토지라는 것은 뭡니까? 수도권이 아닌 지역인데 여기 그 밖의 토지라는 건 뭡니까? 뭐 관리지역이라든가 농림지역 같은 게 되겠죠.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런 경우는 10배가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3배, 5배, 10배가 된다. 특히 3배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서 도시지역의 주거지역과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3배가 되고 녹지지역은 5배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출제 의도입니다.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의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의 주택입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겸용주택이라고 하죠.
토지후에 건물이 있는데 일부는 주택도 있고요. 일부는 점포도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주택도 있고 점포도 있는 것이 겸용주택이 되겠는데요. 겸용주택이 되겠는데 이때 주택면적이 크면 주택면적과 점포면적이 크면 주택이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봅니다. 그러나 점포면적이 크거나 같다. 그때는 주택 부분만을 주택으로 봅니다. 다시요. 점포면적보다 주택면적이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요. 점포가 크거나 주택과 같으면 주택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거기 보세요.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주택면적보다 점포면적이 크거나 주택면적과 점포면적이 같을 때는 주택만 주택으로 본다. 여러분 거기 해설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다음 출제 의도입니다.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해설 보세요.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 주택인 1세대 1주택을 거주용이 아닌 영업용 건물로 씁니다. 예를 들어서 점포라든가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양도할 때는 이것이 주택이 아니지요. 또 사용인이 기거를 위하여 공장에 부수된 건물을 합숙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공장 직원들이 합숙소로 이용하고 있다면 합숙소는 주택이 아닙니다. 그리고 관광용 숙박시설인 콘도미니엄 그리고 오피스텔은 사무실로 쓰겠죠. 아니면 별장 이런 것들은 주택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세대 1주택 중 1세대 요건에 해당되려면 당의 거주자에게 배우자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1세대 1주택 원칙은 거주자로서 배우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외외적으로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1세대 1주택 요건은 거주자로서 배우자가 있어야 되겠지만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냐? 거주자 연령이 만 30세 이상인 자입니다. 배우자가 없어도 만 30세 이상인 자. 배우자가 없어도 만 30세 이상인 자. 아니면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아니면 배우자와 이혼했다.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배우자가 이혼했다. 이게 또 1세대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소득세법상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 중위소득입니다. 중위소득 100분의 40 이상입니다. 100분의 40 이상 수준으로 소유하면서 그들이 주택과 토지를 관리 유지할 수 있어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본인이 벌어들인 소득으로 그 주택과 부속 토지를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역시 이것도 1세대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 30세는 안 됐어도요. 소득이 있다면 소득이 자기 벌어들인 소득으로 주택과 토지를 관리 유지할 수 있다면 1세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는 제외됩니다. 아무리 소득이 많다 하더라도 미성년자는 제외가 됩니다. 그런데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결혼을 했다면 1세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의 결혼, 그 밖에 가족의 사망, 만약에 부모가 동시에 불의의 사고로 사망해가지고 미성년자가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 구성이 불가피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때는 1세대를 구성할 수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1세대라는 건 거주자로서 배우자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가 되는 것은 만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배우자와 이혼하는 경우, 아니면 30세 이상은 되지 않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본인이 벌어들인 소득으로 주택을 관리 유지할 수 있다면 1세대가 된다. 그러나 미성년자는 제외된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결혼했다면 1세대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1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미성년자가 결혼했다면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결혼했다면 1세대가 되고요. 그리고 가족의 사망,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 구성이 불가피할 때도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말은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계속 또 다음 시간에는 양도소득세 3강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